최근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큰 쟁점이죠. 검찰 수사관의 극단적인 선택. 빈소가 마련돼 있는 영안실에 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찾았고 오늘은 청와대에서 일하는 분들, 특히 민정수석이 직접 찾아서 조문을 했다고 하는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오늘 조문 갔다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예, 시간상으로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오전 10시 반 전후한 시간이었고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단체 조문의 성격이 있습니다. 김조원 수석이 가면서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같이 데리고 갔고요. 거의 같은 시간에 이제 백원우 전 비서관이 자기가 몸담았던 또 데리고 일했던 그런 그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문을 했었고요. 백원우 전 비서관이 아무래도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김주원 민정수석의 화면이고요. 정확히 그 보도 나온 거 보면 10시 37분에 와서 54분에 나갔다. 그러니까 17분간 빈소에 있었다. 가족들과 유족들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다음에 다만 그 기자들의 어떤 질문 이런 것은 일체 답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나갔다.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조문을 하는 자리에서 유족으로 보이는데요.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슬픔을 참지 못하면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뭔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멀리서 카메라 기자에 포착이 됐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지금 눈물을 닦는 모습이 멀리서 보입니다. 눈가를 훔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카메라 기자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도 상당히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혹시 현장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 아니라고요. 왜 치셔가지고 그러세요? 예? 저 아니라고요. 하셨습니까?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쏟아내고 있고 또 현장이 워낙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카메라 기자들과 또 옆에 백원우 비서관을 돕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 약간의 실랑이도 있었는데 백원우 전 비서관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네요. 원래대로 따지면 저렇게 중대한 사건 같으면 이제 본인이 해명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간담회 정도도 생각할 수 있지만 워낙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17분간의 나름대로 조문을 마치고 좀 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전체 상황으로 보면은 청와대가 3대 대립 구축이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청와대 대 검찰의 대립구도, 청와대와 언론의 대립구도, 그리고 마지막 청와대와 야당의 대립구도인데 청와대와 야당의 대립구도는 늘상 있었던 부분들인데요. 이 정부를 좀 코너에 물었다고 볼까요? 좀 나름대로 어렵게 만드는 부분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조국 민정수석이 취임 첫날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이 정부는 어떠한 수사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깨져나가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원우 물론 전 비서관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겠지만은 저는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셀프로 낮추는 것보다는 역대 정부에서는 보통 이렇게 청와대와 관련된 민감한 상황이 나오면 이제 기계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워낙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청와대가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지금 혼돈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오늘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문을 했고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사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이름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한때 자신이 데리고 일했던 검찰 수사관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빈소를 직접 찾아서 조문하는 모습, 유족과 함께 슬픔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빈소를 찾아서 조문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워했고 특히 숨진 수사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고 하네요. 같이 근무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아가신 그 수사관을 꽤 아꼈다고 그럽니다. 신임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에 의하면 그 메모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잘 부탁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2시간 반을 조문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 머물렀던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감회가 착잡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청와대와 검찰의 이 대립 구도도 그렇고 지금 경찰과 또 검찰의 또 갈등도 있는 것이고
이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검찰이 지난번에 조국 사태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조국 사태 때문에도 검찰 믿겠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지금 청와대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검찰과 청와대 대립구도가 더 강화됐을 것 같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조문을 간 것이고 여러 가지 감회가 착잡한 상태에서 2시간 반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족분들은 정말로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뉴스를 접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등장하고 있는 화면을 보면서 검찰총장이 조문을 하고 하루 뒤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직접 찾아와서 조문을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검찰 대 청와대의 대립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또 강화되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사망 경위하고 사건의 진상을 어떻게 빠르게 규명하느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 저는 오히려 청와대나 아니면 집권 여당이 검찰을 향해서 마치 검찰이 자꾸만 청와대에 도전하고 그리고 개혁을 방해한다는 세력으로 몰고 가는 부분들 속에서는 지난번 조국 전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어저께 대통령이 청와대 속 비서관 회의를 하면서 패스트 트랙과 관련된 또는 뭐 그 필러버스터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이 청와대 건과 관련돼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이런 심정도 만약에 그 참모진들이 잘 숙고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하는 모습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숨진 수사관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했었죠. 김태우 전 수사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무마가 됐다는 의혹을 가장 먼저 세상에 공개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어제 직접 빈소를 찾아서 김태우 수사관도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어제 빈소를 찾은 시각이 어제 밤입니까? 박문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때 윤석열 총장이 했을 때하고 비슷한 시간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잠시만요. 지금 현장음이 혹시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가 잡히지는 않은 모양이죠. 김태우 전 수사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수사관과 같이 일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내에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인물평이라든가 소회 뭐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제 별도로다가 뭐 자신이 만든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 이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본인이 최초로 제기했던 어떤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 그런 것에 대한 배경과 근거가 이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의 일종의 좀 자기 확신적인 메시지를 기자들한테 좀 던진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최근 유튜브 방송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은 혹시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막 끝났군요. 기자들의 질문에 그동안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잠시 화면이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김태우 전 수사관이 기자들 질문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어제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었는데 김태우 전 수사관도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기자들과 어떤 이야기 주고받았는지 저희가 정돈된 영상은 아닙니다만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좀 압박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연락하면 피해될까봐 연락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네. 수사관님 요즘에 유튜브에도 어떤 식으로 이번에 다시 붙으니까 잘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모든 공신대로만 최근에 좀 유튜브 통해서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세요? 뭐 유튜브에서 제가 충분히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네. 기자들의 질문에 그동안 이 숨진 수사관과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한 이야기 그게 뭐 제 마음, 제 생각을 다 얘기한 겁니다라는 취지로 기자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인가요? 또 이번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가요? 유튜브를 통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검찰에서도 어느 부서에 있든지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니들이 사람이라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이 직원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어떻게 한 건이라도 정부 구해서 보고하려고 노력하더라. 니들 정말 사람을 도구로 쓰지 마라. 천벌받는다. 네가 진지하게 책임졌으면은 이런 일 생겼겠나? 뭐가 됐든 간에 네가 시켰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이 직원이 고생해서 보고한 정보, 그 수많은 정보들 받아봤을 거 아니야. 좋아했을 거 아니야. 정말 양심이 찔리는 거 없어? 미안한 거 없어? 당신이 진작에 인정하고 발뺌 안 했으면은 안 죽었을 거 아니야. 예, 김태우 전 수사관이 반말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향해서 그야말로 독설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천벌이라는 단어까지 예. 나왔으니까는 아주 독설 중에서도 가장 네. 심한 독설이죠. 특히 동양적인 또 한국적인 그런 언어로 봤을 때 이 천벌받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심한 그런 욕설이고 심한 소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 뒤에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결국 백원우 전 비서관 또는 지금의 청와대가 가장 싫어했던 70년대, 80년대 정권의 사찰, 그 민간인 사찰 중에서도 더 나쁜 것이 정치 사찰이고 정치 사찰 중에서도 최악의 것이 정적을 찍어서 하는 사찰인데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저 김태우 TV에서 뒷부분까지 이렇게 잘 들어보면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간에 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때 그 받았던 나름대로의 그 뭐랄까요? 어떤 그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뭐 감정, 사감 이런 것들도 뭐 없지 않아 좀 있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그 어떤 개인적 감정 그리고 또 지금 이 사건을 자신이 폭로했던 민간인 사찰을 의혹을 되짚어보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좀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감정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 이야기의 핵심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인정을 하고 발뺌하지 않았으면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예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글쎄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은 청와대가 어떤 사건을 지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하명수사 아니에요? 이 하명수사의 주인공이 백원우 전 비서관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원우 전 비서관이 돌아가신 분에게 수사관에게 지시를 해서 그 이제 사실 제보가 됐건 무엇이 됐건 이걸 그대로 이첩한 게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가공과 생산을 통해서 했는데 거기에 사실 관여했던 거다. 이분이 지시에 의해서 한 거 아니냐. 왜 당신이 알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을 들으면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완전히 이 사안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그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어느 게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검찰의 주장과 검찰은 일단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만 전혀 주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렇게 스스로 속이면서 사람을 이런 지경까지 몰고 갔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청와대가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동안 우리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뿐이다.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었는데 어제는 이례적으로 숨진 수사관하고 함께 일했던, 함께 울산에 내려가서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을 함께 파악한 경찰 수사관. 돌아가신 분은 검찰 수사관이고 경찰 수사관은 아직도 청와대에서 일하고 계신 분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전화 통화 내역을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브리핑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사관과 얘기를 나눴다는 경찰 수사관의 얘기를 청와대 대변인이 전원 형식으로 공개를 한 거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두 차례에서 했습니다. 한 번은 그냥 했고, 한 번은 구두로 했고, 한 번은 서면으로 했는데 우선 검찰이 이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서면 브리핑 때 했던 경찰 출신 행정관은 그 수사관이 울산에 간 것은 울산시장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 현장 대면 청취 때문에 간 것인데 하면서 왜 날 부르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지금 돌아가신 그 수사관이 했다는 얘기를 전원으로다가 전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라든가 언론 보도 나오는 진술은 지금 정반대 방향 아니겠습니까? 예, 고민정 대변인 얘기를 조금 더 예, 들어보죠. 그다음 얘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수사 직후인 24일에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것도 숨진 수사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전언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청와대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저런 얘기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 압박이 굉장히 커졌다. 그런 것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 것 아니냐 하는 암시를 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거고요. 언론에 대해서도 이 관련 보도, 다시 말해서 오해와 추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추가적으로 덧붙였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의 업무와 관련해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숨진 수사관이 나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을 갔다 왔을 뿐인데 검찰에서 나를 왜 부르지? 한번 조사받고 나오더니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어제 저런 브리핑을 자세하게 기자들에게 한 이유는 이 특감반원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배경은 울산에 내려가서 직접 파악한 이 사건 때문이 아니라 검찰이 뭔가 별건 수사로 또 다른 수사를 통해서 이 검찰 수사관을 강하게 압박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수사관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 혹시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만약에 청와대가 얘기한 거가 맞다고 한다면 이런 논리를 피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숨진 A 비서관은 실질적 책임이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왜냐하면 백원호 비서관이 얘기한 거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고, 그리고 정말 비서관 말대로 고래 사건 때문에 내려갔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거는 거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했다는 얘기가 바로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시는 검찰이 혹시 별건 수사를 통해서 압박을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그리고 또 유서 내용 속에서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말이 그런 거와 연관을 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검찰 관계자 얘기는 아니 가족을 잘 부탁하자는 거하고 별건 수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라고 또 반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피사실에 대한 공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안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선에서 청와대가 그동안 할 수 있었던 모든 나름대로의 해명은 저는 뭐 했다고 좀 보고요. 여기서 어떻게 누가 옳다 그러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냥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은 결국은 검찰이 어떻게 이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빨리 이 부분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핵심적인 인물, 그러니까 백원호 전 비서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도 특히 숨진 A 비서관이 갖고 있었던 휴대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휴대전화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오히려 지금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청와대가 A 비서관에다가 압박을 넣어서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또 일부 언론 보도는 나오니까 청와대와 정반대의 지금 그런 오해와 억측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라는 것이 결국 핵심적 사항인데, 청와대는 이거는 이첩한 것이고, 그리고 다른 언론과 검찰은 하명 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핵심은 첩보에 관련된 문건을 누가 만들었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예, 휴대전화 이야기를 말이죠. 오늘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족 만나고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얘기했더니 유족이 고인의 명예를 좀 회복시켜주고 유품을 오늘이라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 유품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휴대전화죠. 특히 휴대전화. 그러니까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검찰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에 앞서서 청와대가
숨진 수사관과 다른 경찰 수사관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먼저 브리핑을 했다. 뭐 이런저런 정황들도 다 염두에 두고서 한 얘기는 아닌지. 지금 서초경찰서에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검찰이. 거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그 압수수색할 때 다 목록을 하니까 이제 정확하게 기재를 하니까.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돌아가신 분한테 자신의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말아달라. 초기화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는 포렌식을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포렌식을 하라는 얘기는 휴대폰 안에 여러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을 텐데 그런 걸 좀 밝혀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별건 수사하고는 좀 다른 얘기 같아요. 별건 수사로 만약에 그런 억울한 선택을 했다면 그런 말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물론 다 이게 추정입니다. 추정이고 추론이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유족들이 그 유류품을 돌려달라고 얘기했다는 걸 지금 김조원 민정수석이 전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그렇다면 이제 저 말 속에는 글쎄요. 이것도 추정이긴 한데 휴대전화를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뭔가 돌려주라는 얘기는 어쨌든 이 안에 뭐가 많이 있으니까 빨리 좀 이게 본인에게 그 유족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같이 깔려 있는 건 아닌지 물론 그런 얘기는 했던 건 팩트겠죠 유족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휴대전화에 무엇이 있는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도 굉장히 민감하게 빨리 압수수색을 들어갔던 것이고 그것을 보면 대개 이제 어떤 정도의 사건의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도 됩니다. 어쨌든 검찰 측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 수사관이 숨진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경찰이 그렇게 좀 저항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변사 사건을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압수수색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서는 검찰이 별건 수사한 건 아닌지 철저하게 이 검찰 수사관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서 진상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규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최근 고래고기 사건 관련 수사관의 사망 경위에 의문이 없도록 검찰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한 핸드폰에 대해 검경이 함께, 즉 경찰과 함께 포렌식 검증을 할 것도 요구합니다. 예, 법무부가 특별 감찰도 하고 또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도 검찰 혼자 하지 말고 경찰과 함께 해달라. 여당 얘기는 한마디로 검찰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야당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야당에서는 이번 사건이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어제 숨진 수사관의 전화통화 내용을 자세하게 브리핑을 하면서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에 갔을 뿐인데 나를 검찰이 왜 부르느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것은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다. 청와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친문농단 게이트의 몸통은 청와대입니다.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탓과 거짓말을 하실 시간에 친문농단 게이트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청와대는 무엇이 들킬까 두려운 것입니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누가 모 수사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갔는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른 철저한 수사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명예훼손 운운하며 야당과 언론, 검찰을 겁박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한국판 닉슨 게이트가 터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안타까워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정말로 청와대나 여권에서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를 하면서 이렇게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겹쳐지는 장면이 있어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실무에서 열심히 지시를 받아서 자신의 책무를 다했던 수사관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이 박근혜 정부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렇죠. 그때 두 차례 있었죠. 이제 2014년에 이제 잘 알려진 정윤회 문건
관련된 그 문건 유출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제 최경락 경위가 자살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왜 국정원에서 이른바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그 컴퓨터 프로그램 이걸 들여다본 것 아니냐. 엄밀한 의미에서 뭐 민간인 사찰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의 어떤 문건 유출 이런 같은 것은 위법 소지가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관들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본인이 수사를 받을 때 어떤 목숨을 끊는 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 사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정윤회 문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 지시받아서 일한 사람들은 자기 일 다 하다가 그것이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되면은 위에서 지시를 했던 사람들은 정작 별다른 일을 겪지 않고 오히려 이 분들이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든가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그런데 실은 목숨을 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실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은 그걸 만약의 경우에 지금 어떻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은 지시하는 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어떤 나름대로의 법적인 그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끝나고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제 생명 존중이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요. 얼마나 물론 압박이 있으니까 그렇게 목숨까지 끌었겠습니까? 그래서 김태호 전 비서관 얘기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정직하게 모든 것을 밝혔으면은 A 비서관도 목숨을 끊지 않았느냐라고 하는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책임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여하튼 간에 정직에 대한 문제는 항상 우리 사회가 약한 고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부층에 있었던 분들의 책임과 그리고 정직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맑게 하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극단적 선택이 나오지 않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좀 아주 굉장히 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숨진 검찰 수사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소식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여러분께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계의 바늘을 돌려서 지난해 3월 국회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이른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는데 당시 여당 의원이 제보받은 문건이다 하면서 직접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어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울산시장과 울산시장의 측근, 형제에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이렇게 문서로서 제보가 됐어요. 그러면 울산청 단위의 수사 역량으로 일선 부서 실무 라인에서 이 수사를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방선거든 뭐든 그런 관계없이 있는 결대로 수사를 종결을 하세요. 다만 울산청장은 이런저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떼는 게 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이 수사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거꾸로 이런 압력 때문에 지방선거 때문에 수사를 흐지부지한다. 그거야말로 역으로 또 정치적 해결이에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오해 없도록 수사하겠습니다. 분명히 제보받은 문건이다라고 박범계 의원이 저렇게 질문을 했는데 말이죠. 이 장면이 다시 복귀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심규명 변호사, 현 울산 남갑 지역위원장인데 2018년 3월 당시 기자회견문을 전해주면서 의혹을 설명했다. 다음날 법사위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뿐이다. 신규명 변호사도 비슷한 취지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박범계 의원이 울산에 왔길래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넨 것뿐이고 기자회견문은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기자회견문이라고 왜 얘기를 안 하고 왜 제보받은 문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범계 의원이 좀 해명을 보다 명확하게 좀 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자회견문하고 제보 문건은 전혀 다르죠. 지금 이제 첩보가 이제 첩보를 이첩했다는 얘기인데 첩보란 말도 있고 또 첩보에 상당히 많은 전문가적인 실력 가지고 그걸 또 재생산했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무조건 기자회견문이라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 조금 좀 궁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보라고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작년도 지방선거 전에 말이죠. 따라서
지금 전반적인 이런 것들 다 뭐 추론이고 추정이고 알 수가 없는 거긴 합니다만 최소한도 어떤 형태든 간에 제보가 들어와서 이것이 이첩된 다음에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뭔가 가공돼서 넘어갔을 공사는 큰 것 같아요. 그런 하나의 추정인데 그래야지 뭔가 전반적인 게 설명이 되거든요. 아까 지금 백원우 비서관한테 그 김태우 수사관이 막 따지듯이 물은 것도 아마 그런 관점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다가 다시 기자회견이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명료한 쟁점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명확하고 청와대가 이 부분을 해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첩보가 들어와서 그 첩보를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서 경찰에다가 이첩을 했다라고 하는 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해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첩보가 언제 어디서 누가 작성했고 가공했는지 사실 이 부분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청와대가 해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모든 게 사실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검찰에게 지금 청와대는 떠넘기고 있는데 검찰이 갖고 있으니 그 첩보를 갖고 있으니 공개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첩보를 받아서 이첩을 했다라고 하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또 그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청와대가 해명을 한다면 이번 사건은 오히려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많은 분들이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